유동국 소장과 함께하는 유동국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광주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직을 모두 역임한 유동국 경제연구소 유동국 소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편을 맞아서 이렇게 고정 게스트로 소장님을 다시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데요. 소감 어떠세요? 네, 다시 불려서 감사합니다.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정보 좀 기대를 해볼 텐데요. 지금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타이틀을 보니까 경제의 신 유동국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직접 지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짓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름 붙이신? 우리 광주 전남에서 경제를 가장 잘하는 유동국에 가면은 경제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서 경제의 신 유동국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의 신 유동국과 함께 앞으로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요. 지방분권형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의 서울 편입과 또 경기도 지역 자치단체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소장님이 좀 한번 다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하고 서울의 편입을 놓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자면서 온갖 다양한 형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도민 자체가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총선용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단락 된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어제 여당이 서울하고 김포에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했고 또 이어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이 메가시티 정책이란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국토의 약 11.8%에 불과한 이 수도권 인구가 지난 70년대에 약 31% 그리고 지난 19년에 하반기에 50%를 넘겨서 계속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8이고 그리고 올 2분기에 0.7명으로 역대 최저의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못지않게 저는 인구 쏠림 현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구가 쏠리는 곳에서는 경쟁이 과열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집니다. 또 인구를 뺏긴 곳에서는 사람이 없고 에너지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멸을 앞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뺏는 쪽과 뺏기는 쪽 이 양쪽 모두가 심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악순환을 꼬려야 되는데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인구 쏠림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모 단체장이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와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지방분권 정책이 왜 시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전이나 여타 공공기관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산업에 주목했던 첫 번째 대통령이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네. 대구에는 섬유, 부산은 신발, 창원은 기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광주는 광산업을 혁신 클러스터의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도화해서 모든 부처가 함께 종합발전을 세우는 이런 계기가 됐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자본으로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그 피해가 결국은 수도권의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또 지방을 소멸시키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정치적으로 갈등을 나타냈고 이것 또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절결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방분권의 기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마다 다소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아무 상관없이 전체 인구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국가의 미래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지방 분권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방시대위원회도 발족을 했었는데요. 이번 뭐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야기는 정부의 어떤 기조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메가시티 정책은 2006년에 경기도지사를 했던 김문수 지사가 대수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총선 때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요. 각 지역마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부자 도시에 편입이 되면 세수가 늘어나고 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그런 공약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투표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마도 지역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또 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박함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포 경우도 도시가 확장이 돼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지옥철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예산을 부족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을 서울을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하려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문제겠죠. 네, 서울의 자원 집중 문제가 이번 김포 편입 논란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지방 분권 정책과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왜 지역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일까요? 예, 지방 분권 정책의 큰 기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모든 정권이 동의하지 않는 게 지방 재정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0% 대 20%. 그래서 8대 2라고 저희가 합니다만은 이 8대 2의 비율을 지방 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7대 3 또는 6대 4.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이 커져야만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또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정책의 근본 단위가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개념을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더더구나 수도권이나 대도시 그리고 신도시 쪽으로 인구가 쏠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면 지역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를 그곳에 현재 살고 있는 인구 뿐만 아니라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까지를 합한 합계 인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산업의 흐름이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 대부분 업체들은 중소기업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이게 전환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어야만이 지역의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짧게 좀 정리해 볼까요? 지역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자원, 인력, 기술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작은 도시 안에서 육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덩치가 큰 수도권과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비수도권의 권역별로 통합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행정구역이 쉽지 않고 그 행정구역 통합이 쉽지 않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네. 대신에 인위적인 통합을 해가지고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인근 도시를 연결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소위 도시연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5+2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한 거 이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대중교통망 도입입니다. 네. 김포시의 문제들 보시더라도 김포시가 서울의 배드타운 성격을 갖고 있는데 교통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입이라도 해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나주에서 효천역을 경유해서 상무역으로 이어지는 광역 철도 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 갖춰지는 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의 신 유동국의 경제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국 경제연구소 유동국 소장이었습니다.
차로 전면 통제 안내입니다.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조성 상부 설치 공사를 위해